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인테리어를 딱 한 번, 많아야 두 번 정도 합니다. 경험이 없으니 당연히 기준도 모호하죠. 처음엔 소박하게 시작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고쳐서 살아야지 하고 검색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집을 보다가 어느 순간 호텔 같은 욕실, 대내형 주방 등 깔끔하고 멋진 집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 꿈의 집. 그래, 평생 한 번 하는 거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설레는 마음으로 사진을 잔뜩 저장해서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갑니다. 나름대로 공부도 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평당 150만 원이면 된다고 하고 친구도 30평에 6천만 원 들었다고 하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준비하면 넉넉하겠지? 하고 자신만만하게 견적을 요청하죠. 그런데 견적서를 받아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담당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합니다. 고객님, 원하시는 이 사진대로 하려면 총 견적 1억 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1억이요? 아니, 내가 보여줄 사진은 대리석이 깔린 궁전도 아니고 그냥 하얀 벽에 깔끔한 주방일 뿐인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자, 진정하세요. 사기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 그 심플한 인테리어 사진 속에 고액의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가격표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비용의 정체를 낱낱이 해부해드리고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수천만 원보다 비싼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정한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말하는 기본 인테리어는 보통 평당 150만 원 정도 선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서 캡처해온 그 호텔 같은 집 있죠? 업계에서는 이걸 디자인 공사 혹은 하이엔드 공사라고 부르는데 이건 대략 평당 3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30평이면 9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의 2배 차이. 도대체 왜일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저장한 그 이쁜 집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보세요. 혹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가 들어있나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현혹시켰던, 하지만 지갑을 털어갈 수 있는 사진 속에 돈 먹는 하마 5마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마는 벽체 마감재입니다. 가장 크고 무서운 놈입니다. 혹시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관심 있게 봤던 인테리어 사진, 벽이 뭘로 되어 있나요? 벽체에 걸레바지가 있고 종이 질감이 나는 도배 마감인가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최소 2천만 원은 견적 세이브 하셨습니다. 도배 마감은 목공사를 따로 안 하고도 바로 할 수 있는 마감재입니다. 물론 목공을 하고 도배를 하면 더 깔끔하지만 예산을 아끼려면 도배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진 속 벽에 걸레바지가 없고 몰딩도 없고 뭔가 매트한 필름이나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다? 이건 벽체 전체에 목공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라면 목수 2분이서 2, 3일이면 끝날 일을 이런 벽체 마감 만들려면 목수 3, 4분이 들어와서 범위에 따라 1주에서 3주 동안 매달려야 합니다. 당연히 인건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드는데도 왜 굳이 벽체 목공을 하는 걸까요? 이 비싼 목공 작업이 주는 효과는 잠시 후에 따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마는 주방과 레이아웃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사진 속 주방 어떤가요? 거실을 바라보는 아일랜드 주방이 있거나 6인용 대형 식탁이 들어가는 시원한 구조인가요? 기존 좁은 주방이 싫어서 이렇게 바꾸려면 주방을 확장하거나 가로막고 있는 비내력 벽들을 철거해서 레이아웃을 재조정합니다. 주방뿐만 아니라 거실을 넓히려고 벽을 부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싱크대가 벽에 붙어 있었잖아요. 거기 있던 수도관이랑 하수 배관을 아일랜드 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냥 호스만 길게 빼면 될까요? 아니죠. 바닥 콘크리트를 다 깨부수고 배관을 새로 심고 물이 잘 내려가게 경사를 잡고 다시 시멘트로 덮어야 합니다. 단순 가구 배치가 아니라 큰 수준의 설비 공사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실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만약 나는 예산 방어가 1순위다 하시는 분들은 주방 가구 형태는 바꾸더라도 싱크대 위치만큼은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을 쓰세요. 이 험난한 설비 공사 과정만 생략해도 전체 견적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하마는 호텔 같은 욕실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화장실 뜯어보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한 평짜리 공간을 어떻게 공사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일단 자재 선택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인 크기의 타일을 쓰느냐, 600각 이상의 대형 포세린 타일을 쓰느냐, 일반 수전을 쓰느냐, 벽에서 물이 나오는 고급 매립 수전을 쓰느냐, 이 선택만으로도 자재비와 인건비가 확 달라지죠. 하지만 진짜 견적 차이는 어떤 방식으로 공사할 것이냐,
그 시작점에서 결정됩니다. 가장 저렴한 건 덕방 시공입니다. 기존 타일을 뜯지 않고 그 위에 새 타일을 덧붙이는 방식이죠. 철거를 최소화하니까 폐기물 처리비도 줄고 방수공사도 따로 안 해도 되니 가장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덕방은 욕실이 좁아지거나 기존 타일 상태에 따라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덕방보다는 올 철거 후 재시공을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진짜 호텔 같은 구조의 욕실을 원하신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 벽을 허물거나 욕실을 확장해서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철거양이 2배가 되고 방수공사, 타일공사도 2배가 됩니다. 단순히 타일만 붙이는 게 아니라 공간을 새로 짓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욕실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백만 원씩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하마는 수납의 미학, 바로 가구 공사입니다. 주방 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디자인 공사를 하다 보면 가구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춰 공간을 기획하고 가구를 맞춤 제작하다 보니 일반적인 공사보다 자연스럽게 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구라고 다 같은 가구가 아닙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디자인이라도 속을 뜯어보면 몸통, 도어 종류, 그리고 하드웨어를 뭘 쓰느냐에 따라 견적이 몇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인스타에서 자주 보이는 문을 열어서 안으로 쏙 집어넣는 폴딩 포켓 도어 같은 건 하드웨어 값만 한 짝당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효율을 따져봐야겠죠. 그러니 가구에서 예산을 아끼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굳이 모든 가구에 비싼 하드웨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반 하드웨어를 베이스로 깔고 가시고요. 대신 기능이 정말 중요한 주방 가구나 거실의 특수장 같은 곳만 골라서 고급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곳에만 힘을 줘도 전체적인 완성도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여기서 예산을 더 획기적으로 아끼고 싶으신가요? 만약 드레스룸에 꼭 붙박이장처럼 문이 달려야 하는 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시스템장으로 변경해보세요. 어차피 드레스룸은 방에 문이 달려있으니까 가구에 굳이 또 문을 달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도어값만 빠져도 붙박이장 대비 비용이 무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결국 인테리어 견적 다이어트의 핵심은 이렇게 뺄 건 과감하게 빼는 전략적인 선택에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첫 번째 하마였던 목공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공사에는 목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단순히 벽 마감재 하나 바꾸는 건데 이렇게 큰 비용과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마감재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목공사는 집의 기본 골격을 다시 맞추는 작업이거든요. 목공 작업을 통해 벽을 새로 세우게 되면 벽체의 수직과 수평이 정교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마감의 퀄리티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깔끔한 도배는 물론이고 필름이나 페인트 같은 다양한 마감재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게 되죠. 특히 요즘 다들 원하시는 심플한 무몰딩 시공, 이것도 목공으로 뼈대를 잡아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뼈대를 제대로 세웠을 때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장점,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디자인의 자유가 생깁니다. 목공으로 가벽을 세우면 TV를 벽 안으로 쏙 넣는 TV 매립, 반 매립은 기본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단순히 평평한 일자 벽면이 아니라 공간에 입체감을 주는 묵직한 메스감 있는 벽체 디자인도 가능해집니다. 벽체 및 천장에 라인 조명, 간접 조명을 넣는 등 다양한 포인트 디자인이 훨씬 자유로워지죠. 둘째, 전기의 자유가 생깁니다. 콘크리트 벽은 콘센트 하나 옮기려면 벽을 깨부숴야 합니다. 하지만 목공벽이 생기면 그 뒤 공간으로 배선이 자유롭게 지나다닙니다. 침대 헤드, 소파역, 내가 원하는 위치 어디든 콘센트를 만들 수 있죠. 특히 여러분이 인스타에서 본 그 예쁜 스위치들, 융이나 르그랑 같은 유럽형 스위치 아시죠? 이게 국내 스위치랑 규격이 달라서 콘크리트 벽에는 설치가 정말 까다로운데 목공벽에는 아주 쉽고 예쁘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시공 가능한 문의 등급이 바뀝니다. 목공벽 없이 기존 벽을 그대로 쓰면 일반 도어나 9mm, 12mm 문선 정도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목공으로 뼈대를 새로 만들면 여러분이 사진으로 봤던 깔끔한 히든 도어, 스텝 도어, 무문선 도어가 가능해집니다. 벽과 문이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지는 그 간결함, 목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넷째, 가구의 핏이 달라집니다. 보통 벽과 가구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걸 메우기 위해 별도의 마감재를 덧대는데 이걸 필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맘 먹고 비싼 제작 가구를 맞췄는데 이 필러가 들어가면 가구 라인이 둔탁해져서 핏이 안 예쁜 경우가 많습니다. 목공으로 벽은 물론 천장의 수평, 수직까지 완벽하게 잡아주면 이 미관을 해치는 필러 없이 가구와 벽이
한 몸처럼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군더더기 없는 고급스러운 마감, 소위 말하는 칼각이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 이 목공 비용들은 단순한 벽 마감 공사비가 아니라 집안의 모든 선을 정리하고 공간의 퀄리티를 높이는 베이스 비용인 겁니다. 그럼 나는 평당 300만 원 줄 돈 없는데 저런 느낌은 다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무작정 사진을 통째로 따라하려 하지 말고 내가 저 사진 속에서 진짜 원하는 느낌이 뭔지를 찾아서 방향을 조율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저 걸레바지 없는 깔끔한 벽체만큼은 꼭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벽 전체에 뼈대를 세우는 비싼 목공사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떡값의 시공으로 석고보드를 벽에 붙여서 면만 평평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 위에 신한 파사드 월가드나 LX 디아망 포티스 같은 도배지를 바르는 거죠. 이 자재들은 도배지만 걸레바지 없이 시공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목공 인건비는 대폭 줄이면서도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걸레바지 없는 깔끔한 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벽은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되고 화장실만큼은 무조건 호텔 같아야 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전략을 바꾸면 됩니다. 거실이나 방은 가성비 좋은 일반 공사로 힘을 빼서 예산을 아끼고 그 돈을 욕실 구조 변경에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즉, 찾아봤던 인테리어 사진들 중에 나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집중하는 것. 이게 한정된 예산으로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진짜 고수들의 방법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인테리어 견적은 노동력, 자재, 그리고 디자인의 합계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예산은 6천만 원인데 눈높이는 1억짜리 공사를 고집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네, 고객님, 저희는 그 가격에 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업체를 만났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와, 역시 발품 파니까 이렇게 싸고 좋은 업체도 있구나 하며 안심하는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달콤한 제안의 결말은 뻔합니다. 하자는 물론이고 저급자재로 흉내낸 티가 많이 나게 공사가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공사 중간에 집을 다 뜯어놓고 추가금 안 주면 공사 진행 못한다며 분쟁이 생기거나 갑자기 잠수를 타버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싸고 좋은 인테리어는 세상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 나만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세요. 포기할 건 과감하게 포기하고 공정 및 마감재를 조정하며 진행하면 충분히 훌륭한 집이 나옵니다. 반대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아낌없이 투자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맞춘 집을 완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막막했던 인테리어 준비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영상이라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예산과 공간을 지킬 수 있는 알찬 정보들로 채워가려 합니다.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더 유익한 실전 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